안녕하세요. 3월 19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김지원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최근 반등에 따른 숨고르기가 나타나면서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등락 후 마감했습니다. 지수 자체는 보합권에서 유지가 됐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를 이틀 연속 동반으로 순매수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전기전자 순매수도 지속되었지만 그 전일은 매물 소화 및 차별화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조선주와 방산주 그리고 헬스케어 등은 상승세가 연장된 반면에 엔터주는 부진한 실적에 JYP 엔터가 9%대 급락하는 등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연이은 반등에 매물 소화가 진행되면서 하락했습니다. FOMC 경계감이 작용했고 빅테크 부진에 나스닥은 장중에 2%대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젠슨황 CEO는 블랙웰 울트라와 베라 루빈을 공개했고 GM의 다수 제품에 엔비디아의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3%대 하락하는 등 GTC 2025의 영향력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목표가 하향에 5%대 하락했고 알파벳은 사이버 보안업체 위즈를 인수했다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대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 러우 부분 휴전 합의를 위해서 90분 넘게 통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우려는 완화됐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FOMC 경계감과 20년물 국채 입찰 호조에 하락했고 달러는 독일 헌법 개정안 통과에 유로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FOMC가 시작된 가운데 경계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은 기정사실화되었지만 점도표와 성장 전망 등 지표 결과가 주목됩니다. 또한 금일 새벽에 젠슨황 CEO의 기자연설로 신제품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국내 관련주들에도 차별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국내는 탄핵 심판 선고라는 불확실성 요인이 남아 있어서 관망세 부각이 불가피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BOJ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증시는 연이은 반등에 따른 매물 소화 및 FOMC를 앞두고 이제 경계감으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탄핵 심판 선고라는 불확실성 요인이 남아 있어 관망세 부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음 한국 고용 시장과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희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한국의 소비 심리는 지금 연말 연초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실물 지표에서 나타나는 실제 소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둔화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3번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보시면요,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비 둔화의 근본적인 배경을 약한 소득 흐름에서 찾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가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원은 근로소득인데요. 지금 고용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 회복을 좀 더 느리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 청년 고용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기여도가 마이너스인데 점점 이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건설업 회복이라든지 무역에서의 불확실성 해소가 좀 요원한 이런 상황이라서 고용과 소득 환경에서의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추경 논의가 일단 초읽기에 들어간 거는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데요. 어제 정부에서 3월 말까지 추경안 제출하는 거를 요구를 하는 데에 여야가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2분기 중에 추경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분기 중에 20조 내외 추경을 가정을 한 저희 회사 전망치는 올해 성장률 1.6%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이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추경 규모가 이것보다 더 커지면서 정부에서 가계로 이전 소득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수 위축을 좀 더 방어할 여력이 커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2분기 중에 추경의 편성 및 집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중에 20조 원 내외의 추경을 가정한 KB증권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6%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비 심리는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지만 실무 지표에서 나타나는 국내 소비세는 아직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추경 규모가 커지면서 가계 이전 소득이 늘어난다면 내수 위축을 방어할 여력이 커질 것이라는 그런 권예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SK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박건영 의원입니다. 네, SK 말씀드리겠습니다. SK는 전일 사업 보고서를 공시를 했고요. 지난 4분기 관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SK는 별도로 실적호를 진행하진 않습니다. 우선 목표 주가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19만 6천 원을 유지를 합니다. 현재 목표 주가는 PBR 0.55배 를 적용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SK는 2024년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 공시를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명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DPS는 5,000원으로 설정을 하고 시가총액의 1~2% 규모의 자사주를 매년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결국 올해 배당을 좀 보시면 시가총액의 1~2%의 자기 주식 매입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서 주당 배당금을 7,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SK가 대략 한 5,500만 주 정도가 발행 주식수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2,000원을 더해줬으니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SK는 2024년에 계열사 간 합병,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리밸런싱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4분기부터 SK ENS랑 SK 에어플러스가 SK의 비상장자회사 실적에서 이제 제외되었으며 SK 스페셜티 같은 경우에는 한인컴퍼니의 매각이 올해 6월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하반기부서부터는 연결 실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SK의 자산 매각 등 리밸런싱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런 리밸런싱이 진행되는 가운데 비상장 자회사 중에서 반도체 소재 쪽 부분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실트론, 머티리얼즈 CIC가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올해도 수익성 그리고 매출 모두 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SK 투자기업 바이 목표 주가 19만 6천 원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SK는 지난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최소 배당금은 5천 원을 설정을 했고 시가총액의 1에서 2%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진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정했을 경우에 지난해 주당 배당금을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SK는 현재 계열사 간 합병 자산 매각 통해서 리밸런싱을 진행 중에 있고 SK 실트론이라든지 머티리얼즈 CIC 등은 실적 개선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는 그런 박건영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SMR과 현대건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문준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 담당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SMR 산업과 주요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자료를 작성해 오고 있는데요. 중간에 좀 브릿지 역할을 하는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SMR 산업에서 숨겨진 히든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홀텍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SMR 산업에 관심이 있다면 홀텍과 현대건설 얼라이언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홀텍은 원자력 산업의 만능 플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비상장 프라이빗 컴퍼니다 보니까 정보가 제한되어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스팸 퓨어 스토리지 분야에서 미국 시장 70%, 국제 시장 4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고요. 2010년부터는 미국에서 노후 원전들이 수명을 다함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해체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더불어서 그 시기부터 SMR을 개발하기 시작한 회사고요. 이 회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SMR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연료 관리랑 열교환 시스템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3.5세대 경수형 SMR을 개발해오고 있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들이 자체 설계 및 제작할 수 있는 역량과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SMR을 배치할 수 있는 부지를 이미 2곳이나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홀텍은 미국에서 5개 폐원전 부지를 인수해서 3곳은 해체 작업을 하고 2곳은 재가동을 위해서 준비 중인데 이 재가동되는 지역에 SMR을 추가로 애드온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팰리세이드 프로젝트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기존에 원전이 가동되던 지역으로 지역 주민은 원전 수용성이 높고 재가동 과정에서 환경 데이터 축적으로 신규 프로젝트 대비해서 약 2년 정도 시간 단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홀텍이 본인의 얼라이언스로 맺은 회사가 현대건설이고요. 향후 북미에서 10기가와트 이상 공동 확장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우러 글로벌에서도 가치 확장 정책을 피겠다는 전략인데요. 지난 3월 11일 미국에서 직접 만나본 홀텍은 현대건설을 상당히 중요한 확장 전략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얼라이언스에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리포트입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45,500원을 유지합니다. 안전 분야에서 회사가 착실히 쌓아온 역량이 경쟁력 있는 파트너 홀텍을 만나서 SMR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2025년 말 2026년 사이에 홀텍의 초도기, SMR 초도기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현대건설은 미국에서 SMR을 건설하는 첫 번째 한국 기업이 됩니다. 저희는 또 하나의 SMR 대장주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 업종 최선호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R에서 현대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단추는 홀텍 인터내셔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홀텍의 강점은 기술 자체 역량 그리고 SMR 설치 예정인 자체 부지 확보입니다. 홀텍의 SMR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현대건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한 서플라이 체인 내의 기업이 아니라 중요한 파트너로서 프로젝트를 끌고 나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홀텍 인터내셔널 그리고 이 회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현대건설의 사업계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홀텍은 특히 이제 사용후 해결료 저장 분야의 강점을 보여온 회사인데요. 첨단 사용후 해결료 저장 시스템을 통해서 원자력 밸류체인의 후방에서 글로벌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홀텍은 SMR 개발서로서의 강점이 있는데 SM을 설계 및 제작할 수 있는 역량과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M을 배치할 수 있는 부지를 두 곳이나 이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홀텍 SMR 공급망 핵심 플레이어에서 현대건설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홀텍은 현대건설을 단순한 EPC 기업으로 보지 않고 미국과 글로벌 확장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동반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SMN 관련해서 홀텍과 현대건설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현대건설은 투자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45,5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JYP 4분기 실적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이선화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 담당 이선아입니다. JYP 엔터의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원에서 9만원으로 10%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주요 매출원이 음반에서 콘서트와 MD로 변경되면서 제작 원가율이 상승하고 있고 신인 아티스트의 데뷔가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하여 25년과 26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하향의 주된 원인입니다. 전일자 JYP 엔터의 주가는 9.6% 하락 마감했는데요. 4분기 실적이 다소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8% 크게 증가한 1,991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2.6% 하락한 369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매출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한 이유는 지속적으로 이연되던 일본 공연이 일시에 반영되면서 콘서트 매출과 MD 매출이 증가했고 일회성으로 중국 음원 관련해서 구보 매출 114억 원이 일시에 반영되면서 매출액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콘텐츠 제작 관련 원가율이 상승하고 MD 세그먼트 내 블루게러지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기타 원가가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블루게러지는 JYP의 자회사인데요. 그동안 외주 제작하던 MD를 내재화하면서 만든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과거 JYP 360이 블루게러지로 사명을 변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제작 원가 상승이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클 차트 탑100 기준 23년에 1,702만 장이었던 JYP 음반 판매량이 24년에는 1,252만 장으로 26.4%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남자 아이돌 기준 400만 장, 500만 장 이렇게 크게 매출에 기여하던 음반 판매량이 최근에는 200만 장 수준으로 이제 크게 감소를 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사라져서 제작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트와이스에 이어 스트레이키즈까지 재계약에 돌입하면서 아티스트의 배분 요율이 높아져 기존 아티스트 활동에 대한 원가 부담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신인 대비 비용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투자가 됐고 MD 내재화를 위한 블루게러지의 재고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중장기 관점에서는 필요한 투자 비용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딴따라 관련해서 자회사 이닛 엔터테인먼트의 자녀 제작비가 1분기에도 집행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인력 충원이 진행되고 있어 비용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부터 스트레이키즈의 월드 투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신인 IP가 실적에 기여하면서 25년에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기존 목표 주가를 1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0% 하향 조정하겠지만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하겠습니다. 그 제작 원가율이 상승하고 있고 신인 IT 스틱 대비에 따른 그런 관련 비용 증가로 올해와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하향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이키즈의 월드 투어를 중심으로 한 펀더멘털 개선이 유효하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를 합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1991억 원, 영업이익은 369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리온 2월 잠정 실적 코멘트입니다. 유은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 류은혜입니다. 오리온 2월 잠정 실적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온의 2월 법인별 합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2,2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6% 증가한 3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3월 데이 행사 물량을 선제적 출고하고 그리고 예감 등 주요 품목을 행사한 효과로 매출액 성장률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중국은 간시점 출고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춘절 기간 동안 현지 매출액 성장률이 회사 가이던스인 미드싱글에 부합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2월 출고량을 조정하면서 현지 매출이 전년 동월 수준을 기록했고요. 러시아는 행사를 축소한 영향으로 현지 기준 매출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캘린더 이슈 때문에 중국 춘절 그리고 베트남 때 시즌 효과가 줄어들어서 이를 상쇄할 채널 또는 신제품 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커머스, 간식점 등 성장 채널에 집중하는 전략이 순항 중인 가운데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지만 시기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트남은 쌀과자 그리고 베이커리 제품들 신규 카테고리 확장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고 러시아는 높은 가동률이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 카카오 같은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을 완화할 수 있는 가격 인상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법인별로 좀 살펴보면 한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초코 제품 13개의 가격을 평균 10% 인상을 했는데요. 가격 인상 효과는 3월 이후에 확인 가능할 전망입니다.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간식점 출고가 140억 원을 기록하면서 원화 매출 대비 비중이 18%로 성장 채널에 집중하는 전략이 좀 순항 중인 것이 고무적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월에 많이 출고를 하면서 2월 출고량이 조정이 되었는데요. 동화 기준으로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X5 등 주요 거래처의 오리지널 초코파이 중심으로 출고를 진행하면서 루브라 기준 매출이 10%대로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초코파이 판매 비중이 높아서 최근 가격이 좀 높아지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법인입니다. 다만 최대 가동률 수준의 생산량, 루브라가 좀 안정화되고 있고 카카오 가격도 연초 이후 피크아웃이 되면서 가격 인상 관련 변수가 좀 혼재한 상황이어서 가격 인상 관련해서는 조금 계속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가동률이 작년 말부터 당월까지 100%를 상회하는 등 좀 풀캐파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파이라인 2개 증설 그리고 트베리 신공장 내 공장동 추가 신축이 좀 볼만한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리온 2월 법인별 합산 매출액은 2,249억 원, 영업이익은 32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한국과 중국, 베트남은 대체로 이제 선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러시아는 그 행사 축소로 해서 매출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솔루엠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이창민 의원입니다. 아이드레스 이창민입니다. 솔로엠 상저하고 실적 흐름 전망합니다. 투자견 바이와 목표 주가 25,000원 유지하고요.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 41% 수준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124억 원 추정하고 있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파워 모듈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3-in-1 보드 매출 회복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주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ESL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그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반등은 25년 3분기부터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대비 3분기 ESL 매출이 거의 2배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수익성도 가동률 대비해서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망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유럽과 북미 등에서 현지 영업 인력을 대거 확충을 해서 인건비 부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5년 연간 영업이익 1,206억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ESL 누주 수적 금액 지속 증가하고 있어서 연간 매출액은 ESL이 6,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61%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상저하고 실적 흐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업사이드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홍해 사태 정상화될 경우에는 수익성 측면에서 업사이드가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후티 반군 공격을 본격화했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동 물류 이슈 해결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데 저희 추정치에 따르면은 솔루엠 같은 경우는 분기에 30억에서 40억 수준의 실적 개선 효과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솔루엠 투자 의견 바이오와 목표 주가 25,000원을 유지를 합니다. 1분기 예상 실적은 영업이익 124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파워모듈 실적을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3인 보드 매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5% 증가를 하면서 상저하고 실적 흐름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19일 KB 리서치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